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대체 왜 쓰는가? 그리고 이 평가자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 초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놓치면 이상한 거래요. 자기소개서 쓸 때 이상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보가 너무나 많거든요. 인터넷 카페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저 같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에 뭐 학교 커뮤니티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고 팁만 찾아다녀. 비슷비슷한 팁. 심지어 그 팁도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 팁인지.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자소서 대체 왜 보는 거지? 자기소개서 왜 쓰지? 채용을 할 때? 그냥 학벌 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시험 봐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걸 모든 직업에서 다 본단 말이죠. 뭐 전문직도 봐요, 심지어. 법인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대체 뭔가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못 접근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이거 맞는 것 같다. 정말 그런데 이런 느낌이 나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같이 좀 재밌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떠들면 벽 보고 일요일 밤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나니까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상의 팁이 너무나 많아요. 뭐 1분 자기소개하는 법, 면접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저도 뭐 그런 걸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인터넷 팁 보면은 뭐 성장 과정 쓰는 법, 성격의 장단점 쓰는 법, 막 이런 걸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만 찾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팁만 봐요. 팁. 본질은 못 봐. 이게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쓰래. 그냥 유튜버들이 뭐 A는 B는 C 이러면서 무슨 막 알파벳 써서 무슨 이런 기법 마치 이걸 하면 합격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이 영향을 묻는 거야. 이걸 써. 그걸 쓰면 합격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자기소개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남들이 시키는 가이드대로 따라가다가 광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포장만 신경을 씁니다. 포장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이 이해는 됩니다.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좀 쉽고 딱 따라하기 좋은 컨텐츠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본질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이제 당장 써야 되니까 이건 이해는 되는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못 건드리니까.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평가자한테 빙의가 돼야 됩니다. 빙의가 돼야 돼요. 빙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잘 쓴 자소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쓴 자소서, 막 인터넷 세상의 팁들을 보면 잘 쓴 자소서 해놓고 뭐가 나오냐면 두 갈식이 나와요. 두 갈식이 나오고 뭐 나오죠, 여러분들? 성과 수치화. 그쵸? 두 갈식, 성과 수치화, 뭐 스타 기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잡아줘요. 첫 줄에는 뭘 쓰고 두 번째 줄은 뭘 한 다음에 소제목은 어떻게 잡고 A 뭐 유비추론으로 해서 A 거로 B니까 B는 C니까 ABC 기법 막 이런 거 막 알파벳 붙여가지고 자 그게 좋은 자소서일까요, 여러분들? 본질부터 생각해보자고. 잘 쓴 자소서라는 게 두 갈씩 잘 하면 잘 쓴 자소서인가요? 본질로 소제목 잘 달면 잘 쓴 자소서예요? 합격하는 자소서입니까? 소제목을 잘 달면 갑자기 합격을 막 할까요, 여러분들? 본질부터 생각해 봅시다. 두 갈식으로 하면 막 합격률이 올라가나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 첨삭할 땐 그것만 봐주면 되겠네요? 두 갈식인지, 소제목 썼는지, 글 구조 제대로 잡았는지, 프레임대로? 그럼 합격할까요, 여러분들? 이 생각부터 해보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소개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들. 소제목 쓰면 합격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갈식으로 글 구조 바꾸면 합격한다. 얼마나 좋아요? 성과 수치화하면 합격한다? 너무나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죠. 그게 하기가 쉽고요. 그게 마치 정답, 이렇게 하면 합격, 이렇게 하면 불합격, 이렇게 정해주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세상의 컨텐츠들도 그런 거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잘 쓴 자소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포장이잖아요. 그건 포장. 본질을 봐야죠. 잘 쓴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핏하고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직무에 핏한 자소서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음식으로 좀 따져볼까요?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는 게 있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그렇죠? 재료가 신선해야지 음식이 맛있습니다. 재료가 상했어요. 썩었어요. 막 카레를 만드는데 돼지고기가 상했어. 재료가 썩었는데 아무리 향신료를 치고 포장을 해도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음식. 그렇죠? 여러분들의 재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그 재료가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 이제 곧 다가오죠.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신문지에 싸진 거예요. 신문지에. 포장이 허접해. 별로예요. 근데 신문지를 열었더니만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나왔어. 여러분 어떤 기절하죠? 네. 예, 기절할 거 아니에요. 포장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본질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쵸? 근데 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또 발렌타인가 됐는데 백화점 전문 포장지에 싸져 있어요. 근데 열어봤더니만 책갈피야. 난 필요가 없어. 난 책을 잘 안 읽어. 이쁜 쓰레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포장만 화려해. 그거 여러분들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론 가독성은 올라갑니다. 제가 두 갈식으로 써라, 소제목으로 써라,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건 포장이에요. 근데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도 좋고 포장도 좋았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다는 거예요. 포장에만 신경 쓰면 그거는 잘못된 자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재료라는 겁니다.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아리에서 새내기를 뽑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서류를 받는다고 칩시다. 학회나 동아리 요즘에 서류 많이 받죠. 거기에 쓰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동아리와 어울리는 소재와 경험을 했던 친구인지 아니면 두 갈식으로 쓰고 성과로 수치화했다고 내가 호감이 갈 건지 고민해 봅시다. 이해되십니까? 평가자한테 빙의해 보시는 거예요. 참 이 단순한 원칙,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우리의 취준생들은 인터넷상의 팁만 찾아다니다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고서 포장만 신경 쓰다가 광탈합니다.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두 갈식 성과 수치와 소제목 신경 쓰다가 차장님 이렇게 쓰면 합격하나요? 쭉 보면 소재가 엉망이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 잘해도. 심지어 포장을 너무 세게 하잖아요. 첨삭받은 티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자예요. 여러분들이 평가자인데 첨삭받은 티가 나는 자기소개서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점수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게 아닌 게 티가 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 강의는요.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을 잘할 거냐? 직무에 어울리냐? 이거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조직에 어울리냐? 이 조직핏. 이 두 가지가 사실 제 클립 중에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역량이론 클립 꼭 보셔야 돼요. 역량 있는 사람 뽑는다고 하잖아요. 이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직무핏, 조직핏이에요. 조직에 어울리냐, 직무에 어울리냐. 그래서 결국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소재의 핏함입니다. 소재가 얼마나 어울리냐, 그 직무나 어떤 조직에. 그래서 포장도 중요하긴 하다 그랬죠. 그 이전에 본질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장기술은 강의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성과 수치화, 소제목, 시작을 명언으로 쓰기, 무슨 스타기법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으로 구성하는 기법, 두 갈씩, 이거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소재부터 잘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포장 아무리 해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통과율이 낮은 이유는 이게 포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제가 소재가 바로 재료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자소서와 면접에서 주로 쓰는 소재가 다르고 왜죠? 직무가 다르니까. 그리고 학부 출신과 석박사의 소재가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의 직무가 다릅니다. 모든 직무는 직무가 다르다 보면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면 역량이 다르죠. 필요한 역량이 달라요. 역량이 다르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본질인 조직 핏, 직무 핏에 맞는 면접의 소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인문계, 문과계통의 직무들의 어떤 주로 쓰이는 소재는요. 보통은 공통 역량이라고 부르는 뭐 성장 과정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태도를 묻는 문항들. 이거 역량이론 클릭 꼭 보셔야지 제 강의가 이해가 되세요. 꼭 보세요. 그래서 공통 역량이라고 불리는 것들 플러스 직무 경험이 보통 들어갑니다. 자소서도 면접이든. 특히나 자소서에는. 자소서에 많이 들어가는 소재들은요. 첫 번째가 인턴십.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직무를 실제로 직무 유관 경험이잖아요. 인턴이라는 건 그 직무를 회사라는 곳에서 직접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경험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한 소재가 되는 겁니다. 매칭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활동. 뭐 기자단, 홍보단, 서포터즈, 학회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다음이 동아리. 동아리 제가 여기도 썼는데 동아리, 학회는 이제 그 직무 관련 학회 아니면 학과 활동, 과 활동 뭐 그런 거 있죠. 학생회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알바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알바 그 다음이 수업. 그래서 수업에서 한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쓰게 되고요. 인문계에서는 소재로 이공계열에서는 어떻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 자체가 이 직무와 100% 매칭되는 것을 경영학일 경우가 많긴 한데 왜냐면 지금 경영학이라는 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칭률이 높기는 해요. 높긴 한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문과처럼 뭐 영문과다. 저도 영문과는 아는데 영문과다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전공 지식 자체가 산업군과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다. 그러면 이제 회로 설계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죠. 반도체 8대 공정부터 시작해서 8대 공정에서 뭐 2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배워요. 수업 중에. 그리고 석유화학 쪽 보면 화공과 친구들 유체역학부터 시작해서 이거 배우죠. 막 석유 그 뭐예요. 원유를 끓이면 막 이렇게 그거에 따라 끓는 점에 따라 막 다른 게 나오잖아요. 벙커CU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유, 휘발유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컴공도 마찬가지예요. CS나 CE,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배우죠. 어셈블리어부터 시작해서 기계어.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C 들어가고 이제 코딩 알고리즘 테스트까지 이제 실용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전공 지식이 가장 많이 써요. 많이 강조를 해야 돼요. 예, 소재 자체에서. 그래서 산업과 연결고리가 있거나 공정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들은 스토리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공 지식을 뽐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었던 스토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했던 거. 왜냐면 이공대 친구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같이 뭘 한 거,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거,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실험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했던 얘기, 학부 연구생 했던 이야기, 그리고 문과랑 다르게 문과는 제일 많이 쓰는 소재가 인턴십인데 이공계는 인턴십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턴을 해본 친구가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요즘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학부 연구생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인턴은 그 다음 정도고 대외 활동은 그 다음. 왜냐면 문과랑 비슷하죠. 대외 활동은 결국엔. 그 다음에 동아리, 학회, 학과 활동, 그 다음에 알바.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소재가 좀 다르죠. 빈도가. 이해되십니까? 인문계와 이공계의 소재 자체가 다른 게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서술법은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대학원생으로 가볼게요. 문과대학원생은 뭐 비슷하고요. 이공계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중요해집니다. 연구 영역.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 논문 플러스 그다음에 교수님과의 논문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SCI급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게 있다면 그 논문에서 여러분들의 그 이공계의 산업과 직무를 합쳐서 거기와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돼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장비라든지 연구의 어떤 주제 자체가 그거랑 연결고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했던 거. 논문은 아니더라도 랩실 생활하면서 뭐 데이터 분석하고 장비 만진 얘기, 실험했던 얘기, 조교하면서 뭐 실험 가이드 했던 얘기. 이런 것들 이공계들은 많이 씁니다. 대학원생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질은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문계와 이공계의 주로 쓰는 소재의 빈도나 소재가 다르고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의
소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역량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든 거 중에 역량이론이라는 그 클립이 있단 말이에요. 동영상 클립 유튜브에 있어요. 올려놓은 거 그걸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면접과 자소서에서 뭘 보는지 평가자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업마다 역량 정의가 다르고요. 역량 사전으로 그걸 정리를 합니다. 역량 이론을 제가 이야기해냈어요. 예를 들면 HR이다. HR이다 하면은 역량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지식과 기술과 태도거든요. 이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학생 수준에선 요거 세 개도 같이 필요해요. 스펙, 경험, 마인드. 요거 제가 좀 섞을게요. 자,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 6가지 관점에서 인사를 한다. 인사가 어떤 직무죠? 이 직무를 위에 올려놓으면 이 직무를 이 인사라는 게 결국엔 사람을 뽑고 우리한테 핏한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일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보상을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아웃플레이스먼트 퇴직도 시키는 거거든요. 공고사직이라든지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것들을 인사를 잘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전공 수업, 뭐 인사관리, 조직행동이론, 뭐 심리학이면은 인사심리, 아니면 조직심리, 아니면 산업심리, 아니면 경제학이면 노동경제학.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들은 얘기. 혹은 현직자가 쓴 평가보상 퇴직관리서적. 아니면은 인사 포럼들 본인이 막 정리하고 스터디했던 얘기. 뭐 월간 인사관리나 월간 HRD 같은 현직자들이 보는 인사 관련 서적들, 월간지. 아니면 인사학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했거나 땄다든지. 이걸 통해서 지식을 어필을 하면 역량이 어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역량을 어필할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본적인 영어, 엑셀, 파워포인트, 팝, 뭐 이런 것들 잘해야죠. PT. 자, 그리고 태도 중요하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 말고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인사업무하면 사람이 싫어지기 때문에 예, 컴플레인 엄청 받거든요. 그다음에 편견 없는 태도, 젠더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뭐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입은 무겁고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고충 처리나 뭐 성희롱이 터졌다, 직장 내 괴롭힘이 터졌다. 이거 처리하는 곳이 인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인사에서 좀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어필해야 된 포인트들이라는 겁니다. 스펙, 학점 좋아야죠. 어학, 상향 평준화 상황이고요. 경험, HR 인턴십, HR 관련 공모전, 동아리 학회에서 HR 했던 거, 군대에서 인사행정병 했던 얘기, 학생회에서 사람 관리했던 거, 고객 상대했던 얘기. 왜냐면 내부 고객 상대하는 게 바로 인사니까. 마인드는 뭐 비슷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가 되느냐? 저학년들한테는 준비해야 될 것들. 고학년들한테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할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직무별로 이걸 뽑아내면 여러분들 보여줄 것들이 생겨요. 자, 이 중에서 참고로 조직 핏으로 중점적으로 좀 보여줄 것들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에 어울린다는 거. 이건 직무와 상관없이 뭐 책임감, 성실성, 꼼꼼함, 의사소통 역량, 목표 달성, 문제 해결 뭐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조직 핏에 맞는 그런 역량들이고요. 직무 핏은 하드 스킬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직무와 연관된 직접적인 역량.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면 뭐 리서치 직무를 주로 하는 거라면 리서치 업무를 데이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공정 기술이다. 이공계. 공정 기술이라면 공정 관련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공정 실습을 해본 스토리. 이런 것들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하드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핏과 직무 핏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6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 발국 뭐가 된다? 자소서와 면접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장은 나중 일이다. 이 소재를 어떻게 어떤 걸 뽑아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가 자기소개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닷컴 그냥 켜놓고 1번 문항부터 막 쓰기 시작하면 망해요. 그리고선 첨삭 받는다 그러고 두 갈식으로 썼는지 성과 수치화했는지 이걸 보고 앉아있죠.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소재 매칭이 제일 중요하다. 미괄식으로 썼는데도 합격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자기소개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